일본에서 난 지진인데 왜 내 차 계약이 밀리고 새 휴대폰 값이 오르나? 오늘은 이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지진이 멈추고 30분쯤 지난 뒤였습니다. 사람들은 이미 다 빠져나왔다고 생각했어요. 주차장에 서서 가족 안부를 확인하고 10년 전보단 낫네 하고 한숨 돌리던 순간에 쾅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근처 식당 직원은 NHK에 이렇게 말했어요. 가게를 쓸고 있는데 엄청난 소리가 났고 바로 쇼핑몰 쪽에서 흰 연기가 치솟았다. 일본 구마모토, 그 지역 최대 쇼핑몰이 폭발과 함께 주저앉았습니다. 손님들을 다 내보내고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직원 수십 명이 갇혔고 새벽에 20살 남짓한 여성 2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기가 막힌 건 이 건물이 10년 전 지진으로 무너졌다가 재해에 강한 쇼핑몰로 다시 짓겠다며 복구한 곳이라는 겁니다. 핵심 매장이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끝내고 새로 문을 연 게 지난달 13일, 딱 45일 전입니다. 2026년 7월 28일 오후 4시 27분, 규모 7.1. 진원 깊이는 겨우 10km로 아주 얕았고 우키시와 히카와정에서는 일본 기준 최고 등급인 진도 7이 찍혔습니다. 서 있기는커녕 기어다니는 것도 안 되고 가구가 날아다니는 수준이에요. 일본에서 진도 7이 관측된 건 관측 사상 8번째밖에 안 됩니다. 한신 대지진, 동일본 대지진 옆에 이름을 올린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오늘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 도시 이름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구마모토. 우리한테는 성 구경 가고 온천 가는 동네죠. 그런데 이 땅 밑에 뭐가 깔려 있는지 아시면 생각이 좀 달라지실 겁니다. 일본 사람들이 규슈를 부르는 별명이 있습니다. 실리콘 아일랜드. 반도체 섬이에요. 대만 TSMC의 일본 공장 JASM이 여기 있습니다. 세계 1위 반도체 위탁 생산 회사, 애플 칩도 엔비디아 칩도 이 회사가 만들죠. 소니의 이미지 센서 공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카메라의 눈알 역할을 하는 그 부품, 세계 점유율 절반 안팎을 이 회사가 쥐고 있어요. 자동차 반도체를 만드는 르네사스가 있고 미쓰비시 전기의 전력용 반도체 공장, 후지필름의 소재 공장, 그리고 반도체 만드는 기계를 만드는 도쿄 일렉트론이 있습니다. 거기에 혼다 오토바이 공장, 브리지스톤 타이어 공장까지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어제 규모 7.12 때린 그 땅 밑에는 전 세계 전자제품과 자동차의 심장을 만드는 공장들이 촘촘히 박혀 있었습니다. 그럼 왜 하필 여기냐? 답이 좀 시적입니다. 물 때문이에요. 반도체를 만들려면 초순수라는 극도로 깨끗한 물이 필요한데 어떤 전문가는 이렇게 표현하더군요. 6층 건물 100개를 채운 물에 땀 한 방울 정도의 불순물만 허용된다고요. 구마모토는 아소산이라는 거대한 화산이 만들어준 화산 안반수가 땅속에 어마어마하게 흐릅니다. 현지 관계자가 수돗물이 시중 생수 수준이라 그냥 마신다고 할 정도예요. 느낌 오시죠? 화산이 있어서 물이 좋고 물이 좋아서 반도체 공장이 왔습니다. 그런데 화산이 있다는 건 땅이 살아 움직인다는 뜻이잖아요. 세계에서 제일 좋은 반도체 물을 얻은 대가로 세계에서 제일 위험한 땅 위에 공장을 지은 겁니다. 축복과 저주가 한 몸이에요. 자, 그래서 공장들은 어떻게 됐느냐? TSMC는 직원 전원을 대피시킨 뒤 구조 점검을 마치고 생산을 단계적으로 재개했다고 밝혔습니다. 건물과 설비에 중대한 피해는 없다고 해요. 이 공장 건설 현장도 무사한데 여진이 무서워 일부 공사는 세워놨습니다. 그럼 다행이네 싶으시죠? 그런데 이 발표에서 업계 사람들이 딱 붙잡는 대목이 있습니다. TSMC가 안 밝힌 게 있어요. 만들다만 웨이퍼가 얼마나 날아갔는지, 언제 완전 정상화되는지는 공개를 안 했습니다. 반도체 공장은 건물이 멀쩡해도 손해가 납니다. 머리카락 굵기의 몇만 분의 1 단위로 회로를 그리는 기계예요. 땅이 한번 크게 흔들리면 그 정렬이 다 틀어집니다. 순간적으로 전압만 흔들려도 지금 만들던 웨이퍼는 전량 폐기고요. 실제로 2024년 대만 화롄 지진 때 TSMC는 10시간 만에 장비 70%를 되살렸는데도 손실이 우리 돈 1,350억 원이었습니다. 별 피해 없다고 발표한 회사의 실제 청구서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진짜 무서운 건 10년 전 바로 이 구마모토예요. 2016년에 소니 공장이 실제로 망가졌습니다. 다시 웨이퍼를 돌리기까지 한 달. 지진 전 물량을 회복한 건 넉 달 뒤였어요. 그때 무슨 기사가 쏟아졌는지 아세요? 구마모토 지진, 아이폰 생산에 영향 줄 것. 지진 하나가 태평양 건너 스마트폰 출시 일정을 흔든 겁니다. 자동차는 더합니다.
2016년 그때 구마모토의 완성차 공장은 없었는데도 부품 하나가 안 와서 도요타가 일본 내 공장들을 세웠어요. 그 한 번으로 그달 생산 차질이 17만 대였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은 그림이 나옵니다. 도요타가 후쿠오카 공장 3곳을 세웠어요. 구마모토가 아니라 옆 동네 후쿠오카입니다. 다이하스는 오이타와 후쿠오카 공장을 멈췄고 혼다는 스프링클러가 터져 물난리가 나서 생산을 중단했습니다. 브리지스톤도 멈췄고 야마하 공장에서는 땅이 지륵처럼 물러지는 액상화 피해가 확인됐어요. 부품회사 아스테모는 직원들이 다쳐 병원에 실려갔고 여진 때문에 공장 안에 들어가 점검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도쿄 일렉트론도 공장 2곳을 세우고 정밀 점검에 들어갔고요. 일본 우편과 택배회사들은 구마모토 전역 접수를 중단했습니다. 여기서 전문가들이 짚는 핵심이 나옵니다. 공장 자체보다 무서운 게 주변이라는 거예요. TSMC 건물이 아무리 튼튼해도 장비 부품 대주는 회사가 멈추면, 정비할 엔지니어가 도로가 끊겨 못 가면, 소재 실은 트럭이 못 들어오면 공장은 결국 못 돌아갑니다. 반도체는 수백 개 회사가 사슬처럼 엮여서 만드는 물건이거든요. 하나만 끊어져도 전체가 섭니다. 그런데 하필 그 수백 개가 반경 몇십 킬로미터 안에 오밀조밀 모여 있어요. 그게 클러스터의 힘이자 약점입니다. 평소엔 가까워서 좋은데 지진 한 방에 다 같이 넘어집니다. 이제 제일 궁금하신 걸 답해드릴게요. 그래서 차값이랑 폰값이 오르냐? 당장은 아닙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이번 지진의 메모리 반도체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에요. 구마모토 TSMC 공장은 D램이나 HBM 같은 걸 안 만들고 자동차, 산업기기용 칩을 만듭니다. TSMC 전체 생산 능력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4%가 안 돼요. 문제는 지금부터 며칠, 길게는 한 달입니다. 장비회사와 부품회사, 물류가 며칠 안에 정상으로 돌아오면 이건 그냥 놀란 가슴으로 끝납니다. 반대로 여진이 계속되면서 중단이 몇 주씩 이어지면 그때부터 이야기가 달라져요. 부품 하나가 없어서 완성차 라인이 서고, 라인이 서면 출고가 밀리고, 밀리면 값이 오릅니다. 2021년에 차 계약해놓고 1년 가까이 기다리셨던 기업 다들 있으실 거예요. 그때 사태를 키운 게 바로 일본 르네사스 공장 화재와 지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여진이 어제 하루에만 100번 넘게 이어졌어요. 일본 기상청은 더 큰 지진이 뒤따를 가능성이 있으니 최소 일주일은 경계해달라고 했습니다. 왜냐? 2016년 구마모토가 딱 그랬거든요. 규모 6.5가 나서 다들 큰 거 왔다 하고 대피소에 모였는데 28시간 뒤에 그보다 강한 7.3이 다시 덮쳤습니다. 앞에 건 준비운동이었던 거예요. 지금 흔들리는 게 본진인지 예고편인지는 사실 끝나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점의 정답은 이겁니다. 당장 큰일은 아니다. 그런데 앞으로 한 달은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 한다.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그럼 일본의 반도체 부활, 이거 잘 될까요? 여기에 아주 얄궂은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TSMC가 왜 대만 밖으로 나갔겠습니까? 중국과의 긴장 때문이에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겠다고 일본으로, 미국으로, 독일로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정치적 위험을 피해서 간 곳이 하필 세계에서 지진이 가장 잦은 나라였어요. 일본 열도 밑에는 지각판이 4개나 서로 다른 방향에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지구상에 이런 데가 또 없습니다. 한 전문 매체는 이렇게 표현하더군요. 지역별 자연재해 위험이 덧셈이 아니라 곱셈으로 늘어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여기 쏟아부은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TSMC 공장 2개에만 최대 1조 2천억 엔, 우리 돈 10조 원이 넘는 보조금을 직접 꽂았어요. 그런데도 현지에서는 TSMC는 왔는데 지역경제 효과는 아직 미미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게다가 그 좋다던 지하수도 무한하지 않아요? 공장이 더 늘면 물이 모자랄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고 용수 공급이 5에서 10%만 줄어도 가동률에 치명적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리고 라피더스. 이 이름은 꼭 기억해 두실만 합니다. 라피더스는 2022년에 일본이 만든 신생 반도체 회사예요. 도요타, 소니, NTT, 키오시아 같은 일본 대표 기업 8곳이 돈을 모으고 정부가 밀어주는 말 그대로 국가대표팀입니다. 목표가 뭐냐면 홋카이도 치토세에 공장을 지어서 2027년부터 2나노 반도체를 양산하겠다는 거예요. 2나노가 어느 정도냐면 지금 지구상에서 삼성전자와 TSMC 정도만 손댈 수 있는 최첨단 영역입니다. 일본은 이 분야에서 사실상 20년 가까이 손을 놓고 있었어요.
그런 나라가 갑자기 맨 앞줄로 뛰어들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평가가 극과 극입니다. 일본 정부는 국가 예산을 계속 퍼붓고 있어요. 지금까지 국가 지원만 9,200억 엔이 넘고 2026년 예산에서 1,500억 엔을 또 넣기로 했습니다. 2031년까지 7조 엔을 조달하겠다는 계획도 세웠고요. 그런데 회의적인 목소리가 만만치 않습니다. 가장 아픈 지적이 이거예요. 일본 기업들의 실제 반도체 제조 능력은 아직 40나노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 갑자기 2나노를 하겠다는 게 현실적이냐? 40나노에서 2나노는 자전거 타던 사람이 갑자기 전투기를 몰겠다는 얘기에 가깝습니다. 돈 사정도 만만치 않았어요. 정부가 그렇게 밀어주는데도 민간 기업들이 선뜻 지갑을 안 열어서 초기 민간 출자액이 73억 엔에 그쳤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한때 1,000억 엔을 모으려다 4분의 1밖에 못 채웠다는 보도도 나왔고요. 기업들이 왜 망설였겠습니까? 다들 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려 본 거죠. 그리고 반도체는 만드는 것보다 파는 게 더 어렵습니다. 최첨단 칩은 애플, 엔비디아 같은 큰 손님이 있어야 공장이 돌아가는데 이 손님들은 이미 TSMC와 수십 년 손발을 맞춰왔어요. 일본이 새로 만들었으니 우리한테도 주세요가 통하는 세계가 아닙니다. 여기에 어제 같은 일이 또 터진 겁니다. 아무리 계획을 잘 짜도 땅이 흔들리면 계획도 흔들려요. 엔지니어들이 지진 위험 지역 근무를 거리면 사람 뽑기부터 어려워지고 지진이 반복되면 공장 보험료가 오릅니다. 그 비용은 고스란히 반도체 값에, 결국 우리가 사는 물건 값에 붙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사건을 보면서 좀 복잡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안타깝고 한편으로는 우리 처지를 다시 보게 되더군요. 생각해보세요. 일본은 국가 예산 수십조를 쏟아부어서 이제 겨우 남의 회사 공장을 유치하고 20년 전에 놓친 기술을 따라잡겠다고 안간힘을 쓰는 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1980년대에 한국이 반도체를 한다고 웃기지 마라는 소리를 듣던 나라가 지금은 메모리 반도체에서 세계 1등과 2등을 나란히 가지고 있습니다. HBM이라는 인공지능 시대의 핵심 부품에서는 전 세계가 우리 물건을 못 구해서 줄을 서고 있고요. 지난달에는 SK하이닉스 시가총액이 삼성전자를 앞지르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25년 만이었어요. 일본이 국가가 총동원해서 만들려는 그 자리에 우리는 기업들이 맨몸으로 부딪혀서 먼저 올라가 있는 겁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물론 마음을 놓을 상황은 아닙니다. 어제 우리 증시가 어땠는지 아세요? 코스피가 하루에 10.8% 떨어졌습니다. 서킷 브레이커, 그러니까 거래를 통째로 멈추는 조치까지 발동됐어요. 삼성전자가 13%, SK하이닉스가 15% 가까이 빠졌습니다. 이유가 일본 지진이었느냐? 아닙니다. 중국이었어요. 중국 반도체 회사가 상장 첫날 시가총액 1위에 올랐고 중국의 한 기업이 반도체 만드는데 꼭 필요한 노광 장비를 자체 개발해 양산에 성공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덜란드 회사만 만들 수 있어서 중국은 한참 못 따라온다던 바로 그 기술이요. 좀 허탈하지 않으세요? 한쪽에서는 땅이 갈라지고 다른 쪽에서는 중국이 벽을 넘었다는 소식이 날아오고 일본 지진 났으니 우리가 반사이익 좀 보겠네 하고 계산기를 두드릴 틈도 없이 계좌는 이미 파랗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지진 소식을 정리하면서 마지막에 이런 한 줄을 남겼더군요. 일본 지진보다 한국 증시가 더 위험할지도? 웃픈 농담인데 그날 시세판 보신 분들은 웃지도 못했을 겁니다. 결국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이겁니다.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땅 위에 미래를 걸었습니다. 물이 좋아서 갔는데 그 물을 만들어준 화산이 언제든 발밑을 흔들 수 있는 곳이에요. 돈으로도 기술로도 밀어붙이고 있지만 자연 앞에서는 계획표가 무력합니다. 우리는 지진 걱정은 상대적으로 덜한 대신 중국이라는 다른 종류의 지진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 더 무서운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다만 분명한 건 지금 우리가 가진 이 1등 자리가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40년 동안 사람들이 밤새워 만들어낸 자리예요. 그 가치를 우리 스스로가 제일 모르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한 달 구마모토에서 어떤 소식이 들려오는지가 관건입니다. 여진이 잦아들고 공장들이 며칠 안에 정상화되면 이 이야기는 그냥 지나갑니다. 반대로 더 큰 게 오거나 중단이 길어지면 그때는 자동차 대리점 상담 창구에서 휴대폰 매장 가격표에서 여러분이 직접 체감하시게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만요. 어제 부산에서도 흔들림을 느꼈다는 신고가 100건 넘게 접수됐습니다. 구마모토에서 부산까지 320km, 서울에서 부산보다 가까워요. 그리고 어제 사람들을 가장 크게 다치게 한 건 흔들림 자체가 아니라
흔들린 다음에 새어나온 가스였습니다. 우리 집 가스 밸브가 어디 있는지 그것만 한번 확인해 두셔도 다릅니다. 무너진 건물 안에서 아직 못 나온 분들이 계십니다. 부디 한 명이라도 더 무사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